자, 디지털 미디어 프랙티스 2 두 번째 시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좀 미리 얘기를 드리면, 이 온라인 강의는 규정상 시수 1시수당 25분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시간 수업이 원래 시간표상에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50분 정도 분량이 되는데, 지난 시간에는 첫 시간이었기 때문에 교과목 소개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죠. 대략 한 1시간 20분 분량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빠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짧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얘기 드릴 건, 여기 지금 보고 계신 요 카메라하고 제 입모양하고 약간 시차가 있어요. 딜레이가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개선할 테니까 이번 주까지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 굳이 내 얼굴 안 봐도 좋다 이런 분들은 그냥 모니터 오른쪽 구석에다가 그냥 포스트잇 하나 되게 딱 붙여놓으세요. 그럼 됩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로 이제 편집에 관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편집에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도 스케치업이 지금 툴들이 실제로 메뉴바에 보시면 몇 개가 안 돼요. 몇 개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능 하나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렇게 묶여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실제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좀 언급을 할 거예요. 이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작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화면 보시면 여기 Select Tool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모든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선택 혹은 선택 해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상에 보고 있는 모든 모델에 대해서 이 셀렉트 툴 가지고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키보드상에서 컨트롤 A 키 누르시면 모든 화면상의 지오메트리, 사실은 화면이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공간상의 모든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단순하게 해제하는 방법은 화면의 빈 공간을 그냥 클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요. 굳이 이거를 단축키를 꼭 써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컨트롤 T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T라고 되어 있어요. 컨트롤 T 단축키를 통해서 선택되어 있는 세트를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메뉴상에는 어디에 위치하느냐, 스케치업 잠깐 볼까요? 스케치업 잠깐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여기 에디트 메뉴가 있어요. 에디트 메뉴 들어가 보시면 요 안에 여기 보시면 셀렉트 올, 요 메뉴가 컨트롤 A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셀렉트 넌, 전체를 해제하는 거 여기 컨트롤 T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직접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라인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폴리곤을 하나 만듭니다. 셀렉트 툴 선택하신 다음에 클릭 한번 해볼게요. 클릭 한번 해보시면 가운데 면 혹은 이렇게 라인이 선택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예,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에디트 메뉴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셀렉트 올 요 메뉴가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눌러볼까요? 하면 이제 라인을 포함해서 페이스까지 전부 선택이 되고요. 다시 에디트 메뉴 들어가서 컨트롤 T라고 단축키가 포함되어 있는 셀렉트 넌 선택하시면 선택이 해제가 됩니다. 자, 키보드로도 컨트롤 A 혹은 컨트롤 T, 컨트롤 A 하신 상태에서도 화면 허공 클릭하시면 해제가 되죠. 네, 이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자, 근데 이 셀렉트 툴은 몇 가지 기능이 사실은 더 있어요. 그래서 이 셀렉트 툴 가지고서 이
소제목에 보시면 한 번 클릭할 때, 그 다음에 두 번 클릭할 때, 그 다음에 세 번 클릭할 때 기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 번 클릭할 때는 여기 원 페이스 셀렉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 원 페이스라는 말은 옳지 않고요. 원 엘레멘트 셀렉팅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아요. 엘레멘트는 지오메트리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의 3D 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제일 최소 단위 하나를 말해요. 그게 라인이 될 수도 있고요, 면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싱글 클릭, 한 번 클릭하실 때는 어쨌든 한 가지 요소만 선택이 됩니다.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페이스 아니고요. 고칠까? 지금 고치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레멘트가 되죠. 원 엘리멘트 셀렉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요, 이거 설명을 좀 써줄게요. 자, 이게 라인이 될 수도 있고요, 페이스가 될 수도 있고요, 등등등이에요. 그죠? 왜 등등등이냐? 여기 뭐 아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원 일레멘트예요. 이것도 역시 라인이나 페이스나 혹은 기타 등등등이 포함됩니다. 더블 클릭할 때는 그러면 미스타입. 그러면 이 더블 클릭할 때는 싱글 클릭할 때하고 뭐가 다르냐? 예를 들어 내가 혹은 라인 하나를 선택하든지 혹은 페이스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더블 클릭했을 때는 그 주변에 연관되어 있는 모든 엘리멘트들이 같이 선택되게 돼요. 링크드 엣지 아니죠. 자, 링크드 일레멘트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트리플 클릭을 하시게 되면 all linked faces 아니죠. elements and volume이라고 이해하시는 편이 맞겠네요. volume. 트리플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연결되어 있는 모든 개체뿐만 아니라 떨어져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전체 그 3D 모델이 입체가 전부 다 선택이 됩니다. 이 부분을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화면상에 있는 거 지우고요. 자, 지금 화면을 조금 정돈을 해서 라인 가지고 축에 직각으로 그려지도록 똑바로 그려보겠습니다. 하나의 면이 형성이 됐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푸시풀 단축키 P 쓴다 그랬죠. 단축키 P 쓴다 그랬어요. 자, P 키 가지고 쭉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입방체가 형성이 되는데, 자, 우리가 봤을 때 싱글 클릭, 더블 클릭, 트리플 클릭이 다 기능이 다르다고 했죠. 요거를 실제로 한번 해봅니다. 자, 아무데나 잡고 싱글 클릭, 면이 잡히거나 혹은 엣지가 잡히거나 이렇게 되죠. 네. 면이 잡히거나 혹은 엣지가 잡히거나, 이게 싱글 클릭 상태입니다. 그러면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되느냐? 더블 클릭 하시게 되면 페이스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엣지가 선택이 되거나 혹은 어느 한 라인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 엣지 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두 페이스가 동시에 잡혀요. 예.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하면서 어떻게 선택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보이는 쪽에서 제가 이 끄트머리 엣지를 더블 클릭했을 때도 역시 끼고 있는 두 개의 면이 동시에 선택이 되죠. 이런 식입니다. 그럼 트리플 클릭 한번 해볼게요. 트리플 클릭 하게 되면 하나 둘 셋 빠르게, 다시 하나 둘 셋 빠르게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페이스와 엣지가 모조리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엔 면을 트리플 클릭하지 말고 엣지를 한번 트리플 클릭해 볼게요. 자, 엣지를 트리플 클릭 하시게 되면 역시 결과가 같아요. 연결되어 있는 모든 볼륨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빠르게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의 시간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새벽 시간이라서 약간 좀 텐션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약간 졸린 눈빛이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도 낮에는 좀 할 일이 있다 보니까 굳이 사람 없는 조용한 시간에 녹음을 해야 돼서 제일 문제가 이게 녹음이에요. 녹음만 아니면 제가 낮에 이거를 녹화를 해도 되는데 웅성웅성하고 사람들 내는 잡소리가 있고 해서 굳이 밤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지금 새벽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수업은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셀렉트 툴에 대한 이제 몇 가지 설명이 더 나옵니다. 영어 발음이 제가 썩 좋은 편이 아니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가급적 또박또박. The select tool allows you to specify which drawing elements. 여기도 elements라는 용어를 쓰죠. 근데 왜 앞에는 그렇게 했을까? 왜 단수 실수예요. 어, 이 elements에는 edges, faces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or objects. 이 오브젝트 안에는 groups, components, 그다음에 image objects, etc. 이렇게 돼 있어요. 그룹과 컴포넌트, 그다음 뭐 이미지 오브젝트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요건 이제 추후에 우리 좀 배우기로 하고요. In your model are to be modified further with certain other comments such as move, rotate, scale, offset, paint, make components, or delete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되시죠? 넘어갈까요? 하면 또 욕먹겠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독해 되시는 분들은 이미 이해하셨을 거고요. 이 셀렉트 도구, 선택 도구가 엣지나 페이스와 같은 이런 특정한 어떤 일레멘트들을 스페이스바이, 특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혹은 그룹이나 컴포넌트 같은 이런 오브젝트 단위. 그러니까 오브젝트는 주로 이제 덩어리들을 얘기해요. 여러 개의 엘리멘트들이 포함된 덩어리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오브젝트들을 그러니까 모델 공간 안에 있는 이런 오브젝트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이거를 어, 아, 이 셀렉트 툴이 결국에는 우리가 왜 잘 써야 되느냐 이 뒤에 설명이 나오죠. 결국에는 지금 이후에 배울 무브나 로테이트나 스케일, offset, 페인트, 메이크 컴포넌트 이런 여러 가지 명령들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명령을 실행할 구체적인 대상들이에요. 그 대상들을 명확하게 지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셀렉트 툴을 막힘없이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장에서는 우리가 싱글, 더블, 트리플 클릭에 대해서 배워봤다고 하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밑에 Window and Crossing Sections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지금 밑에 있는 그림들이 이제 그 설명들인데요. 어떤 화면상의 엘리멘트나 혹은 오브젝트들을 선택을 할 때 이렇게 화면상에 드래그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이 선택 도구 안에 들어있어요. 이 선택 도구를 가지고 드래그해서 어떤 대상을 선택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하나가 윈도우드 모드고 하나가 크러싱 모드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설명들을 좀 빠르게 설명을 하자 그러면 많은 수의 개체들, 많은 수의 엘리멘트나 오브젝트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일일이 우리가 원클릭, 더블클릭, 트리플 클릭 이렇게 해가면서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화면상의 사각형 모양으로 드래그해서 동시에 복수의 여러 가지 오브젝트나 엘리멘트들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보시면 윈도우드 셀렉션 방식이 있고요. 크러싱 셀렉션 방식이 있는데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윈도우 방식은 이 화면상에 드래그하는 렉탱글 이 사각형 안에 엘리멘트나 오브젝트가 개체가 들어오면 돼요. 반면에 이 크러싱 셀렉션은 화면상에 그리는 개체나 화면상에 그리는 이 사각형 형태의 이 드래그 공간 안에 엘리멘트나 오브젝트가 걸리기만 해도 모두 선택이 됩니다. 실제 한번 그런 거 한번 봅시다. 자,
윈도우드 모드로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비스듬하게 이렇게 거의 옆에서 보다시피 박스를 놓으시고요. 자, 화면상에 드래그합니다. 지금 네모나게 펼쳐지는 거 보이시죠? 네모나게 선택 영역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자, 쭉 끌어서 박스의 맨 윗면이 포함되게 이렇게 포함되게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놓습니다. 놓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공간 안에 완전하게 포함된 페이스와 엣지들만 선택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면서 보시면, 자, 그럼 이 엣지는 왜 들어갔나요? 뒤쪽이 안 보여서 나도 모르게 그냥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드래그 할 때 우리도 모르게 포함이 된 거죠. 그죠? 자, 허공 클릭하시면 선택이 해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윈도우 셀렉션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왼쪽 상단 upper left corner라고 하죠. upper left corner에서 lower right corner 우측 하단까지, 왼쪽 상단에서 우측 하단까지 드래그 하시면 이게 윈도우 모드예요. 이게 윈도우 모드고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 그럼 크러싱 모드는 어떻게 하느냐? 우측 상단 upper right corner에서 lower left corner 왼쪽 하단 방향으로 드래그 하시면 지금처럼 점선 모양의 박스가 형성이 됩니다. 자, 요걸로 이번에는 박스의 요 끄트머리만 한번 잡을게요. 끄트머리만 살짝 걸리게. 자, 마우스 딱 놓으시면 어떻게 되죠? 방금 크러싱 박스에 걸려있던 세 개의 엣지와 세 개의 면이 동시에 선택이 됐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크러싱 셀렉션이에요.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룹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룹으로 형성이 되면 이렇게 그룹으로 형성이 되게 되면 여러 개의 엘리멘트가 포함된 그 물체들이 하나의 오브젝트처럼 묶여버려요. 이렇게 묶여버리는데, 이렇게 묶여버리죠. 완전히 묶여버립니다.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윈도우로 선택하시게 되면 전체가 그냥 하나로 간주되기 때문에, 윈도우로 선택하시면 선택이 안 돼요. 완전히 포함시켜야지 선택이 되겠죠. 반면 크러싱 모드는 걸리기만 해도 반이 걸리든 끄트머리가 걸리기만 해도 전체가 다 선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 다시 교재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작업들이 지금까지 원 클릭, 더블 클릭, 트리플 클릭, 그 다음에 윈도우 셀렉션, 크러싱 셀렉션에 대한 내용을 물론 포함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굉장히 복잡한 모델 안에서 우리가 굉장히 선택적으로 엘리멘트들을 골라내야 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Selection Modifier Keys 이렇게 돼 있는데, Selection Modifier Keys, 이 말은 뭔가 딱 의미를 잘 설명하는 말은 아니긴 한데, 암튼 뭐 제작사 입장에서도 적당한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you can also select with greater flexibility by using the Control and Shift modifier key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컨트롤 키하고 쉬프트 키를 사용하시게 되면 선택 작업이 훨씬 더 유연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en you hold down the control key, the select tool becomes additive. 잘 들어보세요. 컨트롤 키를 눌렀을 때 증가하는 방향으로, additive, 부가하는 방향으로 선택이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When you hold down shift, the tool will invert the selection status of any geometry you selec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선택했던 그 엘리멘트들을 invert, 반전합니다. 그러니까 반전이란 말은 뭐냐? 선택된 거를 선택되지 않도록, 혹은 아직 선택되지 않은 것을 선택하도록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맨 밑에
by holding down Shift and Control. 여기 and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컨트롤 키하고 Shift를 동시에 누르는 걸 얘기합니다. by holding down Shift and Control 나 내가 발음 못하는데 simultaneously 이 발음 너무 어려워요. 저도. You make the select tool subtracti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키하고 Shift 키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 선택 도구 어떻게 작동을 하게 되냐면 subtractive 빼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돼요. 이미 선택되어 있을 때만 당연히 작동을 하겠죠. 이미 선택되어 있는 엘리멘트들 중에 컨트롤 키와 Shift 키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이미 선택되어 있던 것들이 어떻게 된다? 빠진다. 해제가 된다. Which means it will only remove geometry from the selection set. 이미 선택되어 있는 세트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지오메트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표로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이걸 표로만 보시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직접 해봐야 됩니다.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맨 먼저 해볼 게 뭐다? 컨트롤 키, 그 다음에 Shift 키, 컨트롤 Shift, 그죠? 이거 세 가지를 해볼 거예요. 자, 선택할 때는 무조건 한 번 클릭할 때마다 한 가지 엘리멘트만 선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엘리멘트들을 선택하시게 되면요, 계속 부가적으로 어디티브하게 셀렉트를 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 키를 누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요 마우스 커서 잘 보시면 마우스 커서 옆에 플러스 표시가 나와요. 플러스 표시가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클릭하시게 되면 이미 선택된 엘리멘트들에다가 추가로 여러 엘리멘트들이 추가될 거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죠? 자, 그럼 이제 Shift 키 한번 눌러볼까요? Shift 키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크로싱 윈도우로 뭔가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뭔가 그러니까 포함되면 안 되는 것들이 좀 들어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Shift 키를 누르면 뭐라고 나오죠? 마우스 커서 옆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동시에 표현돼요. 더해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죠? 인버트라고 했죠. 네, 반전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된 거는 빠지고 선택이 안 된 건 다시 한번 클릭하면 선택이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 옆에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나와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여러 번 클릭을 하시면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선택이 됐다가 안 됐다가 선택이 됐다가 안 됐다가 선택이 됐다가 안 됐다가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겠죠. 그럼 맨 마지막으로 이제 컨트롤 Shift 키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작업할 때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데, 자, 일단 무턱대고 전체 선택합니다. 예. 컨트롤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 맨 처음에 우리가 컨트롤 키를 눌렀을 때는 플러스, 그다음 Shift 키를 눌렀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번에 컨트롤 Shift를 동시에 누르면 마이너스 부호가 표시가 돼요. 마이너스 부호가 표시가 된 상태에서는 그냥 클릭하는 족족 선택에서 모두 다 해제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잡한 선택을 하실 때는 하나하나 막 일일이 막 너무 신경 써가지고 선택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컨트롤 키, 시프트 키 조합을 잘 써서 추가적으로 선택을 더 하시거나 빼거나 혹은 정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컨트롤 키, 시프트 키의 조합은요, 단지 마우스로 클릭하는 원클릭, 더블클릭, 트리플 클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두 번째로 봤던 윈도우 셀렉션 혹은 크로싱 셀렉션 상태에서도 이 컨트롤 키, 시프트 키, 컨트롤 시프트 키 조합이 다 작동합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아무것도 키보드에 손대지 않은 상태에서 크로싱 모드로 일부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했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자, 플러스 부호가 표현된 게 보이죠? 플러스 키를 누르고 윈도우 셀렉션으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윈도우 셀렉션, 윈도우 렉탱글 안에 들어온 새로운 엘리멘트들, 요 세 개의 엣지들과 요 페이스까지 동시에 이미 선택되어 있던 세트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볼까요?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소리 시프트 할 차례죠.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포함됐는지 잘 보시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 자, 크로싱에 걸렸던 그 엘리멘트들이 선택이 안 되어 있던 것들은 선택이 되고요. 선택이 되어 있던 것들은 선택에서 빠집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죠? 이번에는 요 두 개의 페이스와 요 두 개의 엣지가 들어가고 요 엣지는 빠졌어요. 다시 한번 하면 요 엣지만 다시 들어오고 원래 있던 두 개의 페이스와 두 개의 엣지는 빠졌죠.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르게 되면 완전히 제거하는 서브트랙티브 모드라고 했죠. 자, 이 상태에서는 모두 다 제거할 수가 있게 돼요.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 장표 한번 볼게요. 이 표를 보시면, 자, 여기서 no modifier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뭐냐면 키보드에 손대지 말란 얘기예요. 예, no modifier 상태에서 클릭했을 때는 select only this, 요거 하나만 선택된다라는 얘기죠. 윈도우 모드를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윈도우에 포함된 것만 선택이 돼요. 크로싱도 마찬가지죠. 크로싱 박스에 걸리는 것만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이렇게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 나가시면 선택되어 있던 셀렉션 세트에 계속적으로 엘리멘트들이 추가가 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윈도우 렉탱글을 써도 마찬가지죠. 윈도우 렉탱글을 써도 컨트롤 키가 눌려 있게 되면은 이 윈도우 안에 포함된 엘리멘트들이 기존에 선택한 것들에 다 추가가 되게 됩니다. 크로싱 역시 마찬가지죠. Shift 키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클릭했을 때 내가 클릭한 대상이 선택이 되어 있었다면 선택이 해제가 되고, 선택이 안 되어 있었다면 다시 선택이 되기 때문에 윈도우나 크로싱 모드도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똑같은 얘기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표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면 바로 감이 와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선택 도구의 사용법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이게 3D 모델링 툴이니까 우리가 치수를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어야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 스케치업에서 봤을 때 밑에 치수 입력란 우리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죠? 치수 입력란의 정확한 명칭이 뭐냐? Value Control Box라고 되어 있습니다. VCB라고 하는데요. 뭐 굳이 이것까지는 몰라도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정확한 그 치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치수를 입력할 때 이 VCB를 사용한다라는 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한번 해봤는데, 오늘 이제 새로이 한번 들여다볼 건 뭐냐면 좌표 입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좌표 입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 세 번째 Entering 3D Coordinate,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은 모델링 하다 보면 길이나 어떤 값뿐만 아니라 좌표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CAD를 지난 학기에 배우시면서 절대좌표, 상대좌표에 대한 개념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스케치업도 똑같이 절대좌표와 상대좌표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박스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문장이 기니까 짧게 얘기할게요. Absolute coordinates, 그러니까 절대좌표를 입력하실 때 어떻게 한다? 좌표 앞뒤로 브래킷, 키보드에 있는 이 대괄호 이 브래킷을 씌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상대좌표 입력할 때는 밑에는 그냥 제가 보시면은 좌표 표현한 게 x, y, z로 표현 안 돼 있고 dx, dy, dz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기 델타 x, 델타 y, 델타 z를 의미하는 건데 여기 상대좌표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to get a point relati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대적인 좌표를 우리가 입력할 때 꺽쇠를 입힌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전체 삭제하고요. 간단하게 라인 그리는 거 한번 해볼까요? 라인 그리는데 원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원점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밑에 value control box, 그러니까 VCB에다가 우리 변량 길이를 입력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만 좌표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좌표를 입력을 하면 절대좌표 입력할 때는 대괄호 브레이크 써도 되고요. 아예 안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한번 입력해 볼게요. 2000 콤마 2000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다시 2000 콤마 2000 콤마 2000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지난 시간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별량 길이 값에 대한 거를 입력을 했는데요. 나 녹화 시작 안 하고 했나? 혹시? 지난 시간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별량, 그러니까 라인의 길이를 입력하는 걸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좌표 값을 정확하게 입력해서 라인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좌표 입력할 때는 브래킷 쓴다 그랬죠. 브래킷 입력하시면 지금 요 밑에 보시면 브래킷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좀 꺽쇠 표시가 나옵니다. 여기에 2000, 2000, 2000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자, 공간상에 2000, 2000, 2000 위치에 끝점을 두는 라인이 그려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공간상에 이제 2000, 2000, 2000상에다가 이제 라인을 하나 그렸습니다. 라인을 하나 그렸는데 이번엔 상대좌표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상대좌표 입력할 때 브래킷 쓰지 않고 꺽쇠 입력한다고 했어요. 꺽쇠 입력하시면 지금 여기 그 화면에 VCB에 보이는 것처럼 꺽쇠가 이렇게 표현이 되죠. 여기에 상대좌표, 그러니까 실제 별량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각 좌표의 별량. 그래서 다시 어떻게 볼까요? x축으로는 마이너스 4000, 그 다음에 y축으로는 그냥 0, x축으로도 0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마이너스 4000, 0,0 이렇게 입력이 됐죠. 이 상태에서 엔터 누르시면 x축으로만 마이너스 4000 이동한 라인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시 꺽쇠 다시 입력하시고요. x축으로 2000 이동하고요. y축으로는 마이너스 2000 이동하고요. 다시 z축으로도 마이너스 2000 입력을 하시게 되면요, 이게 원점으로 돌아오는 라인이 형성되면서 한 개의 삼각형이 그려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좌표를 입력해서 정확한 이 3D 모델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이 여기 화면 하단에 박스에 그려진 이 내용이에요. 다음 페이지.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푸시 풀 툴 써가지고 이제 입체를 형성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이 푸시 풀도 뭐 굳이 이렇게까지 구분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의 각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익스트루드를 하기 위한 푸시풀 툴 활용, 그 다음에 푸시풀 툴을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작업하기 위한 어떤 그런 행동,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면에 직각으로 구멍을 뚫기 위한 그런 행동,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새로운 입체들을 형성해 나가는 그런 행동,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높이 값을 줘가지고 입체를 형성하는 방법이나 벽면에 이제 벽면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창문처럼 우리가 작업을 하는 이런 작업들을 이미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요 그 두 번째 것과 네 번째 것 요것만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자, 두 번째 거 repeating a push-pull operation 이렇게 돼 있는데 push-pull 액션을 반복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After you make an extrusion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1번에 보이고 있는 이 extrude 작업을 한번 해서 이체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you can extrude another face on identical distance simply by double clicking on it. 어쨌든 뭔지는 모르겠는데 더블 클릭을 해보면 된대요. 한번 해볼까요? 자꾸 헷갈리네. 자, 푸시 풀 툴 단축키 P라고 했죠. 자, P 키를 눌러서 자, 그냥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한 차례 푸시 풀 작업을 한번 해줍니다. 해주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자, 더블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리피팅이라고 그랬죠. 반복한다 그랬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처음 익스루드 했던 것만큼 연속적으로 또 그만큼이 다시 한번 익스루드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더블 클릭 하게 되면 처음 익스루드 했던 거리만큼 다시 익스루드가 실행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항목 한번 볼까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새로운 페이스를 만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컨트롤 키를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 지난 시간에 잠깐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중간에 새로운 면을 형성해 가지고 새로운 입체를 접합하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자, 정리를 해보면 한번 익스루드 한 뒤에 다시 한번 같은 면을 더블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같은 거리만큼 익스루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꼭 같은 면이 아니어도 한번 익스루드 했던 거리를 스케치업이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면이든지 더블 클릭하게 되면 방금 익스루드 되었던 거리만큼 역시 같은 거리만큼 그 방향으로 익스루드를 하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시죠? 네, 이렇게 익스루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컨트롤 키를 눌러서 새로운 면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자, 익스루드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어느 면이든지 더블 클릭하면 다시 같은 높이만큼 익스루드가 되긴 됩니다만 이번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푸시 풀 툴 옆에 이렇게 플러스 부호가 나오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 어떻게 되나요? 자, 이렇게 세그먼트라고 하죠. 면과 면을 구분하는 이 세그먼트 엣지가 형성이 되면서 새로운 볼륨으로 익스루드가 실행이 되죠. 이렇게요. 이렇게요. 컨트롤 키가 잘 인식이 잘 안 되는데,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나서 새로운 면 만들기로 익스루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엣지로 구분해 가면서 새로운 볼륨들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복잡한 그 형태도 여러분들이 푸시풀 툴에 더블 클릭해서 리피팅 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으면 크게 힘들이지 않고 금방금방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물론 앞서서 우리가 VCB 박스를 썼던 것처럼 이 디스턴스 라인에다가 우리가 익스루드 하는 높이 값을 입력을 해주면 더 정확한 모형을 만들 수가 있겠죠. 한 번씩 다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면 자, 렉탱글 툴입니다. 이 직사각형을 그리는 툴인데요. 직사각형을 그리는 툴인데 어쨌든 단변과 장변의 길이가 어찌 되었던 간에 무조건 직사각형을 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좌표 평면에 직각인 상태로 그리게 되죠. 그 얘기가 요 위에 있는 설명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밸류 컨트롤 박스를 통해 가지고 좌표를 입력해서 정확한 사이즈를 우리가 그려낼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이것도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렉탱글 툴은 어디 있느냐? 자, 라인 툴 오른쪽에 있어요. 쉐입 툴이라는 걸 묶여 있는데 드랍다운 리스트를 눌러 보시면 렉탱글은 R, 서클은 C 이런 식으로 이제 단축키가 예약이 돼 있죠. 그래서 맨 위에 있는 렉탱글 이번 시간에 이것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자유롭게 한번 그려봅니다. 자유롭게 한번 그려보면 좌표축에 항상 직각인 형태로 그려지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렉탱글 그리는 거는 뭐 긴 설명이 사실 필요가 별로 없어요. 다만 우리가 정확한 사이즈로 그리고 싶으면 밑에 지금 보시면은 이 VCB 밸류 컨트롤 박스에 지금 치수가 나오는 게 좀 보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500, 500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게 되면 정확하게 이렇게 각변이 500mm, 500mm인 조그마한 사각형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3000, 3000 입력하시면 이만한 렉탱글이 그려지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렉탱글 한번 그려보시고요. 라인으로 복잡하게 우리가 직사각형 그렸던 것들을 이 렉탱글 툴 써가지고 그리시게 되면 훨씬 더 빨리 작업할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 렉탱글 툴을 많이 활용하시고요. 이 렉탱글 툴은 꼭 XY 평면에 누워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든 입체상의 이 평면을 인식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면 위에다 그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면 위에다가 이렇게 그리는 게 가능해요.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이 그려보시고 이렇게 그려보시고 실습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좀 팁을 좀 드리면 제가 이제 뭐 마음 손 가는 대로 내키는 대로 막 그려버렸는데 예를 들어 이 면에 부착된 형태의 렉탱글 사실은 이제 면을 나누게 되는 건데요. 이제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치수는 참고하되 이 XY 평면에 똑같이 그리고 싶다 할 때는 뭔가 좀 그리기가 좀 애매하죠. 자, 이럴 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좌표축 고정하는 방법 기억하시죠? 자, 왼쪽 화살표 키는 Y축, 오른쪽 화살표 키는 X축, 위쪽 화살표 키는 Z축. 이렇게 우리가 실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 참고를 해가지고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치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해보시고요. 렉탱글을 단지 이 기능 하나만 가지고 직사각형을 그린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첫 시간과 이번 시간에 배웠던 좌표축 고정 문제, 치수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문제, 좌표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각각 다 응용해서 그려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계속 누적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생각하지 말고 계속 연결지어서 생각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좌표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한번 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방금도 한번 그려봤지만 첫 번째 좌표를 우리가 원점을 클릭을 하고요. 두 번째 코너를 우리가 그 좌표 입력하는 방식으로 절대좌표를 써가지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5000, Y축으로는 0, 그 다음에 Z축으로는 다시 500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다시 자, 좌표를 써서 우리가 입력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이 렉탱글은 시작점과 이 끝나는 점, 이 대각선 끝점 두 점만 좌표를 입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3차원 좌표 x, y, z 성분을 다 입력하는 방식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좌표축 고정했던 기능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그걸 활용해서 XY 평면상에다 그릴 때는 이 렉탱글이 쳐다보고 있는 지각 방향이 Z축이기 때문에 위쪽 화살표, 그렇죠? 위쪽 화살표로 고정. 그 다음에 왼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Y축의 직각인 방향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XZ 평면상에 그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키를 누르게 되면 X축의 직각인 방향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YZ 평면상에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 고정하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축 고정하는 방식을 기억을 하셔서 원하는 평면에다 그릴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해당 평면에서 두 번째 점에 두 번째 점에 상대적인 x좌표, y좌표만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6000, 600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브레이킷이나 꺽쇠가 필요가 없어요. 입력을 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로 세로가 6000mm씩 되는 YZ 평면상에 그려진 이런 렉탱글을 그릴 수가 있고요. 자, 다시 한번 원점부터 클릭해서 이번엔 어떻게 할까요? 자, 왼쪽 화살표 키 누르면은 Y축의 직각인 형태로 그려지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6000, 600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또 역시 Y축의 직각인 형태로 6000 by 6000짜리 평면이 그려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서 이거는 이제 방향을 잘 봐야겠죠. 마이너스 6000, 마이너스 6000 입력을 해주시면 아유 소리 이건 실수. 요거는 마우스가 가리키는 방향으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소리. 자, 그래서 마이너스 6000, 마이너스 6000 입력을 하시면 아니지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네요. 지금 마우스가 가는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기 때문에 그냥 6000, 6000 별량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각 축에 직각인 면 3개를 그릴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가끔 헛발질 할 때가 있는데 헛발질 하는 와중에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제 보셨겠지만, 자, 그러면 렉탱글은 이렇게 두 코너만 입력해서 그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방법도 있어요. 렉탱글을 그리기 전에 컨트롤 키를 여러분들이 한 번만 눌러보시면, 컨트롤 키를 한 번만 눌러보시면 저기 그 지금처럼 이 마우스 커서 잘 보세요. 직사각형의 중간에 연필의 끝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렉탱글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센터를 중심을 두고 이렇게 렉탱글을 좌우 대칭 형태로 그릴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3000, 3000 입력을 하시면 전체 변의 사이즈가 3000 by 3000이 아까 그렸던 렉탱글보다 절반 사이즈밖에 안 되는 게 그려지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능을 알려드릴 텐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모델링을 많이 해보시고 나서 좀 경험이 쌓이면 때로 좀 필요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지금처럼 이제 면이 세 군데가 세 개의 각기 다른 방향을 가진 면이 지금 모여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내가 어떤 특정한 방향의 면 위에다가 면을 분할하기 위해서 렉탱글을 그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이 스냅이 잘 작동을 합니다만, 이 스냅이 다른 면들과 복잡하게 연관이 돼 있어서 내가 원하는 면에 스냅이 잘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Shift 키를 누릅니다. Shift 키를 누르면 지금 마우스 커서가 올라가 있는 이 면이 지금 보라색으로 빛나게 되죠. 혹은 어떤 특정한 엣지에서도 이 보라색으로 작동하는 이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좀 설명해 보시면은 Shift를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Lock Interferenc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교차하는 대상을 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 면 위에다가만 렉탱글을 그리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렉탱글을 그리시면 됩니다. 보시면 반드시 그 면 위에만 그려지게끔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요거는 엣지에도 해당이 되는 내용이어서 내가 실수하지 않고 요 엣지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렉탱글을 그리고 싶다 할 때는 엣지 위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올리고서 Shift 키를 누르시면 렉탱글이 출발할 때 반드시 이 엣지 위에서만 출발하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Shift 키 한번 떼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복잡한 형태라고 할지라도 틀림없이 이 면 위에다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요런 락 인터피어런스 기능은 공간상에 삐딱하게 서 있는 면일 때 사용하기가 훨씬 더 유용해요. 요거 한번 제가 이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면 상대좌표로 입력할게요. 방금 우리 했던 거 기억하시면서 자 3000 3000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요. Z좌표는 더 들어요. 3000 다시 자 꺽쇠 넣고 3000 3000 이렇게 입력하시면 공간상에 이렇게 삐딱하게 라인이 그려지게 되죠. 이 상태에서 다시 상대좌표로 마이너스 3000 0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다시 시작했던 점으로 돌아오시면 처음에 우리가 예제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삐딱한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푸시풀 툴을 써가지고 높이를 한번 부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어느 평면에도 속하지 않은 면들이 공중에 이렇게 떠 있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어떤 특정한 면에다가 내가 사각형을 그려야 된다 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스냅이 잘 작동해요. 잘 작동하는데 만약에 이 스냅이 잘 작동하지 않는 환경이거나 인식이 불량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Shift 키를 이렇게 지그시 누르고 계시면 반드시 이 면에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자, 렉탱글은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고요. 자, 그 다음으로 배워볼 게 우리가 이제 아크 툴인데 아크 툴은 설명대로 홀을 그리는 기능이에요. 홀을 그리는 기능은 뭐 설명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간단해요. 소리 간단해요. 자, 아크 툴은 라인 툴 바로 옆에 있어요. 자, 클릭하시고 두 점을 클릭하면 아크의 시작과 끝점이 되고요. 이렇게 지금 중간에 라인이 하나 보이죠? 라인이 하나 보이는데 이게 아크의 크기를 재는 기준입니다. 자, 그럼 아까 봤던 요 가운데 선이 뭐냐? 여기 첫 항목에 보면 specifying a bulge distanc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크에서 시작점과 끝점을 잇는 선분의 중간점으로부터 아크 전체 length of arc라고 그러죠. 아크 전체 길이의 이분점을 연결하는 요 지점 요까지의 거리를 bulge of distance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현이라고 우리가 고등학교 시간에 배웠죠. 현이라고 배웠는데 요거 이제 chord of length라고 하고요. bulge distance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arc of length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이제 홀을 그리는 다른 방법들을 알아볼 텐데 두 번째가 이제 반지름을 입력해서 그리는 방식이에요. 반지름을 그릴 때는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뒤에다가 치수 다음에다가 R 입력해 주면 됩니다. 24 유닛, 그러니까 현재 지금 밀리미터 단위 쓰고 있기 때문에 24mm 반지름 가진다 이렇게 되겠죠. 3인치 6비트 반지름 혹은 5m 반지름 이렇게 단위를 붙여 쓸 수도 있어요. 해볼까요? 자, 이렇게 그리는데요. 처음과 끝점 연결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3000R 이라고 보이시죠? 여기다 입력합니다. 3000R 입력하고 엔터 치시면 너무 작다고 나오네요. radius is too small 이렇게 나오는데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가 5000R 하면 될까? 되네요.
예, 지금 마우스 커서가 그 가리키고 있는 방향으로 반지름이 5천짜리 홀을 그리게 돼요. 세 번째 방법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홀을 그리는 방법이라기보다 홀을 그릴 때 옵션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You may specify the number of arc segments. 아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각지게 그려져 있어요. 첫 시간에 제가 뭐라고 했죠? 스케치업에서는 곡선을 그릴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절된 라인들의 집합으로 호가 그려지게 되는데 요 하나하나를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그먼트의 수를 조정하는 건데 by typing in the desired number followed by the letter S 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다가 S를 붙이면 원하는 세그먼트의 수를 입력할 수 있게 돼 있어요. This may be done either during or following the creation of the arc 이렇게 돼 있죠. 아크를 생성하는 중이나 혹은 이후에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지 한번 볼까요? 자, 16S라고 입력을 하면 방금 변했죠? 다시 한번 24S라고 입력을 하면 맨 마지막에 그려진 아크가 지금 세그먼트가 24개로 변경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아예 숫자를 맞춰볼까요? 6S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 어때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여기 지금 6S라고 입력한 대로 그대로 6개의 세그먼트를 가지는 아크가 그려졌어요.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축 고정하는 방법은 이전에 우리가 라인 그리거나 렉탱글 그렸을 때하고 방법이 같아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서클과 폴리곤이 있습니다. 자, 서클은 말 그대로 원 그리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폴리곤은 다각형을 그리는 기능인데 사실 이 내용상 서클이나 폴리곤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옵션 주는 것도 똑같죠. 이거 도대체 왜 분리했는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entering a radius value 말 그대로 반지름을 입력하는 옵션이 있고요. 뭐라고 되어 있나 볼까요? To specify a new radius 반지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린 뒤에 type it in before or after finishing the drawing operation 그리기 전 혹은 후에 다 입력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entering the number of segments 이거 똑같죠? 이것도 우리가 아크를 그릴 때처럼 뒤에다가 소문자 아니고 그냥 영문 S 붙여가지고 숫자 뒤에 S 붙여가지고 세그먼트를 주면 예를 들어 8S라고 입력하면 옥타곤이 된다, 팔각형이 된다라고 돼 있죠. 해보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자 아까 렉탱글 그렸던 그 밑에 가보시면 서클하고 폴리곤이 있는데요. 이거 사실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서클로 그냥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서클 또 우리가 확대해 보면 세그먼트가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4500R 이렇게 입력하면 자, 4500 이렇게 입력하면 마지막에 입력한 요 radius라는 요 VCB 안에 들어가 있는 4500을 따라서 4500짜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세그먼트 한번 변경해 볼게요. 여기다 8S라고 입력하면 팔각형이 돼요. 원이나 폴리곤이랑 똑같아요. 자,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radius라고 VCB에 좀 나와 있죠. 자, 여기서 3000 R 안 붙이고요. 엔터 치면은 반지름 3000짜리가 되고요. 요거 세그먼트 조정합니다. 24S 이렇게 입력하면 맨 마지막에 그려지는 원이 24각형으로 되죠. 이런 식으로 서클과 폴리곤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폴리곤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옵셋 툴인데요. 옵셋 툴은 이 엣지의 거리를 균등하게 이격하는 기능이죠. 요거는 그냥 설명을 듣는 것보다 직접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옵셋 어딨냐면 푸시풀 툴 오른쪽에 옵셋 툴이 있어요. 푸시풀 툴 오른쪽에 옵셋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마지막에 그린 서클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엣지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파랗게 연속된 엣지들이 빛납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하시고 움직여 보시면은 이격된 거리만큼 이렇게 새로운 엣지가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디스턴스라고 쓰여진 이 VCB를 보면 지금
처음에 선택한 엣지로부터라고 해서 이게 물결 무늬가 표시되어 있고요. 우리는 마우스 방향에 따른 거리감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마우스를 향하게 하고 1000 이렇게 입력을 하면 1000m 떨어진 거리에 새로운 엣지가 생성이 되고 면이 지금처럼 페이스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페이스를 삭제한다든가 하는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간단하죠? 네,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별다른 옵션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뭐 큰 뭐 없습니다. 예, 없고요. 그 다음에 페인트 툴인데요. 페인트 툴은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으로 재질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재질을 입력할 때 쓰는 건데 색상을 채우거나 혹은 외부에서 이미지 파일, 그림 파일을 불러와서 입힐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엘리먼트 필, 그다음에 애저스먼트 필, adjustment fill, adjustment fill, 그다음에 replace, 그다음에 adjustment replace, 그다음에 sample 이런 식으로 모드가 구분이 돼 있어요. 모드가 구분이 돼 있는데 요거를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하면은 좀 괴로울 거예요. 왜냐면 지금 모델링도 익숙하지 않은데 요 페인트 툴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힘들 테니까 기본만 일단 설명을 하고 진도가 나가는 거에 따라서 차례차례 몇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인트 툴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 있는지. 자, 페인트 툴은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페인트 버킷 해가지고 바켓 모양으로 뭐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인스트럭터 부분이 모양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머티리얼 탭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보기 좋게 좀 올려드릴게요. 머티리얼 탭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각각의 폴더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폴더를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미리 준비된 재질들이 있습니다. 이걸 그냥 사용하셔도 좋고 나중에 따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만드셔도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해볼게요. 브릭이라고 되어 있는 폴더를 들어가셔서 벽돌 무늬 하나 선택하시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번 페이스 위에다가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패턴이 채워집니다. 이 텍스트 사이즈나 이런 것들 조절하는 것들은 너무 자세한 얘기여서 이 머티리얼 탭에 대해서 한번 따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오프라인 수업 때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옵션이 생각보다 좀 많아요. 네. 그 다음에 오늘 진도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이 나고요. 여러분들 이제 과제가 있는데 텍스처에 대한 자세한 설정은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텍스처가 들어간 형식으로 지난주 우리 과제했던 내용을 갖다가 텍스처를 입혀서 다시 한번 리뉴얼을 한번 해주세요. 모델링을 새로 하실 필요는 없고 이미 작업했던 거 안 한 친구들 있으면 지금이라도 하세요. 지금이라도 모델링을 하셔가지고 텍스처를 입혀서 완성하는 걸로 과제를 내겠습니다. 원래는 사실 이 두 번째 시간의 과제는 또 다른 건물을 모델링 해가지고 텍스처를 입히는 거였지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계속 숙제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너무 지겨울 것 같아서 전주에 했던 과제에다가 텍스처를 입히는 거 정도로 그냥 과제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모델링 새로 하지 마시고 전주에 했던 과제에다가 텍스처를 입혀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면 돼요. 뭐 과제 했는데 제출하고 나서 지웠어요. 그런 분들은 블랙보드에 업로드한 거를 다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뭐 이주도 아니다 그럼 새로 모델링 하세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